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이러한 관계가 원만할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친화력 덕분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상황이 부담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상대와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인간관계를 다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때로는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 수 있으며 사회성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성을 키우는 첫 걸음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는 관계 맺기 방식이 존재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활발하고 다채로운 만남을 즐깁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안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볍게 인사를 건네거나 짧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성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은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이유 이해하기. 우선 우리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성장 환경, 성격,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선호하며 다수와의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성향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대화법이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서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듯이 대인관계도 연습과 반복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시도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실전 팁. 첫 번째, 눈을 맞추고 미소 짓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 표정, 시선, 몸짓 등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소와 눈맞춤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과 처음 만날 때 또는 대화를 시작할 때 미소를 짓는 것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소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고 더욱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눈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 연습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면 더욱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단순하지만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소와 눈맞춤을 활용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하기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첫걸음은 가벼운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지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짧고 단순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 톤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사를 건네면 그들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간단한 인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차 상대방과의 대화를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등의 간단한 문장을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를 받은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작은 시도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단순히 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와 같이 반응하면
상대방도 대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결국 더욱 자연스럽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단순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연습해보고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사는 단순한 말 한마디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가벼운 인사부터 실천해보는 것이 사회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좋은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느낄 때 더욱 만족감을 얻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집중하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을 맞추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신뢰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경청할 때는 대화를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네요와 같은 간단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주거나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이런 뜻이야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대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정말 힘들었겠어요. 혹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대단하세요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습관은 연습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대인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기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익숙함과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것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자주 언급하는 주제나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자주 들으세요? 또는 주말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같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관심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공통 관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른다면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찾아보거나 관련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축구를 좋아한다면 경기 영상을 보거나 간단한 경기 규칙을 익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영화, 음악, 운동,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순한 질문과 대답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통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최근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추천할 만한 작품 있나요? 라고 답하면 대화가 더욱 흥미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대화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더 원활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평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않기.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속되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화에서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웃어넘기거나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대화를 할 때 누구나 어색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그 부분을 몰랐어요. 흥미롭네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 비판이 지나치면 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했을 때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네요. 다시 말해볼게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상대방도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대신 작은 성취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낯선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쌓아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경험으로 삼고 다음 대화를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모임부터 참여하기.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대규모 모임에 나가기보다는 소규모 모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규모의 모임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긴장감도 덜하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모임은 친한 친구 한두 명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보세요. 이후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독서 모임, 스포츠팀, 요리 클래스 등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므로 부담 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난 후에는 점차 모임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4명의 모임에서 대화를 연습한 뒤 점차 67명 규모의 모임에 참여해보는 방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면 보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임에서 대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혹은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소규모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결국 더 큰 모임에서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7번째, 연습하고 실천하기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시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연습을 위해서는 먼저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동료나 친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은 가벼운 말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실전에서 연습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문할 때 점원과 짧은 대화를 시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옆 사람에게 간단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미리 생각해 두면 더욱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롤플레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대화를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더욱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새로운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 말이 꼬이거나 어색한 순간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 기회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꾸준한 연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번씩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거나 최소 하루 10분 이상 타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성취가 쌓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공공장소에서 짧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더욱 쉽게 대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인관계를 기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실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수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대화법을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긍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대화를 시도한 횟수를 기록하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화가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구나 사회성을 길러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는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지만 사실 완벽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항상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방금 헷갈렸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상대방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욕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모든 사람이 나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 나가고 배울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대인관계를 연습하고 실수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사말을 먼저 건네거나 짧은 대화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도와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와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절을 경험했을 때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거절은 단순히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 또는 관심사와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절당하는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자신의 행동과 소통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너무 일방적인 대화를 한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주저하게 되고 이는 사회성을 기르는 대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절당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가 곧 개성과 장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활발한 활동을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성향의 차이는 단순한 특성이며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부족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보면 더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발전이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루에 하나씩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깊이 있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자신을 잃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성 향상의 시작점이자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성향을 존중하며 작은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결국 사회성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으며 작은 변화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선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감정이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수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책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국 더 나은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국 더욱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